Q&A 시간입니다. 먼저 관중 입장 관련해서 김숨님께서요. 입장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경기장 입장할 때 숨쉬기 편한 비싼 마스크 제공하는 건 어떤가요? 아마 직관할 수 있게 되면 가장 문제가 마스크 쓰는 문제일 텐데 야구 경기가 못해도 3, 4시간 길게 진행이 되는 스포츠인데 일반 마스크를 쓰게 되면 100% 벗는 분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태바님께서도요. 그런데 관객 수용을 30% 정도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암표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논의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니캉님께서 시즌권 우선으로 입장할 것 같은데 시큐리티 등이랑 이제 보안 요원이죠. 시즌권 아저씨들 중에 악질 아저씨들이랑 갈등이 분명히 생긴다.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악질들 어떻게 할 거냐? 자유 9242님께서 참 웃긴다. 커플을 따로 앉으라고 그게 말이 되나? 커플이 따로 앉는다고 치자. 커플이 입장하고 퇴장하고 경기 후에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건가? 하여튼 그렇다. 자, 지난주 정부에서 야외 스포츠 관중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에 방역당국과 세부 논의를 해서 몇 % 정도 입장을 시킬 것인지,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 하면 좋을 것인지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추세가 유동적이고 정부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관중 입장 철회는 아니지만 약간의 진통이 있고 지금 뭐 광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일부 뭐 지방에서도 조금 계속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옵니다. 현실적으로 다음 주 주중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다음 주말인 7월 10일 관중 입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도 명확치 않은 상황입니다. KBO 10개 구단이 논의를 마치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온라인 예매로만 입장권 판매하고 확진자 동선 정보 공유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열 체크하게 되고요. 음식 섭취는 제한을 좀 하게 됩니다. 육승은 자제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인이나 가족의 경우에도 사실상 뛰어앉게 되고 저도 이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참 걱정은 됩니다만 자, 우리 팬들께서 좀 더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건강하게 야구장에서 관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핑 테스트 관련입니다. 태백사님께서요. 지금 현재 도핑 테스트를 안 하고 있다던데 혹시 언제쯤부터 도핑 테스트 시작하는지 알 수 있나요? 네,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도핑 테스트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쭉 미뤄왔던 것이 맞고 무작위로 랜덤 방식으로 도핑 테스트를 실시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는 정기적으로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 위주입니다.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거리두기 안전지침을 지키면서 도핑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첫 번째 나왔던 도핑 테스트 결과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설마 약물을 한 선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물 관련 이슈는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것이죠. 자, 서경리님께서 메이저리그 시작하니까 다시 미국 가는 건 아닐까요? 미국 다시 갈 가능성은 없나요? 사케네마느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데 철회면 언제든지 여론이 사그라들거나 하면 다시 복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이 은퇴하지 않으면 또 야구장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자, 제발 이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광님께서 일본 야구 진출 가능성은 있나요? GJ킹님께서 키우면서 불가하다 이렇게 미리 언지를 줘서 이런 거 아닐까요? 옐리치 크리스장님께서도 음주운전이 큰 죄긴 하지만 1년씩 임의 탈퇴시키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승호 선수는 재범도 아니잖아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선수도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건데 물론 크보 선수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그냥 처벌을 강강강으로 가는 게 능사처럼 보이지만 KBO 징계, 팀 차원에서의 징계 모두 규정된 원칙대로 해야지 그냥 괘씸죄 이런 거로 해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강정호 선수 이제 복귀 신청을 철회를 하면서 향후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를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본인이 어떻게 야구 관련 일을 다른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은 결정을 하지 않았고 이 복귀 신청은 그리고 KBO의 상벌이 제재는 KBO 리그에 복귀할 시에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해외 리그에 진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키움 구단은 자체적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시기에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언지를 줬다는 부분은 좀 선을 긋고 있죠. 25일에 강정호 선수가 시간 좀 달라 했고 26일 구단은 내부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28일 밤에 강정호 선수가 김치현 단장에게 연락을 취해 와서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밝혔고 29일에 SNS를 통해 입장 발표를 하게 됐지요. 하게 됐고 임의 탈퇴 신청을 철회를 했으니까 지금 신분은 임의 탈퇴 신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징계 수위는 계속 이제 강화가 되고 있죠. 지금은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3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고 지금 사실 야구계에서는 1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음주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2018년에 강화된 KBO 규약이 있습니다. 음주 관련. 하지만 구단들이 앞다퉈 추가 징계를 하고 있죠. 여론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여론이 너무 강하니까 구단들의 추가 징계도 거의 임의 탈퇴나 KBO 징계보다 더 강한 추가 징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2018년에 강화된 KBO 징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단순 적발, 출장 금지 50경기, 재직은 300만 원, 봉사활동. 사실 봉사활동은 큰 의미 없어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출장 금지 70. 다음에 재직은 500만 원, 음주 접촉 사고가 나면 출장 금지 90경기 500만 원. 음주 인사사고, 출장 금지 120경기 1000만 원. 요것은 이제 처음으로 음주 사고나 음주 적발이 됐을 때고, 자, 중복 시에 병과 제재되고, 2회 발생 시는 가중처벌되고, 3회 이상 발생 시는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에 처한다. 강승호 선수, 윤대영 선수 지난해 임의 탈퇴되고, 자, 윤대영 선수 이제 임의 탈퇴 해제가 됐고, 지금 이제 KBO 출전 정지 징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충현 선수 삼성 KBO 50경기 징계 나왔잖아요. 삼성 구단이 100경기를 추가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구단 징계도 이렇게 여론에만 그냥 휘둘려서 그냥 서로 강으로만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정량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아주 일부 의견은 있습니다만은 왜 정량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냐면 정량화가 안 되면 실력에 따라서 선수의 실력에 따라서 처벌에도 경중이 있는 것 아니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논의도 안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파리님께서 이제 정찬원, 김재환, 이용찬, 이학주, 오승환 등 다른 구단들에 남아있는 범죄자들에도 냉정한 기사 비판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기 팬덤 무서워서 기사 안 쓰시는 건 아니겠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음주 관련 복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이 강정호 선수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면서 온라인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가 전쟁터가 되고 정찬원 선수가 3안타 완봉을 하자마자 음주운전이다 이야기 나왔죠. 또 키움의 안우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라와서 155km를 던지니까 학교 폭력!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요즘 잘하는 김재환 선수, 자, 엄청 살아나고 있죠. 다점 막 쌓아갑니다. 그랬더니만 또 약물! 이야기, 자, 수년째 계속 나오고 있고 오승환 선수가 지금 끝판왕이니까 왜 끝판왕이냐, 이 해외 원정 도박으로 지금 범죄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이학주 선수 KBO 리그 들어오기 전에 음주운전했죠. 이용찬 선수 과거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자, 몇 번을 했다, 사고가 있었다, 뺑소니냐 아니냐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리 팬들께서 타 팀을 비방할 때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이슈화하시죠. 프로야구 10개 구단, 거의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무슨 예속 논쟁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팬덤이 큰 팀도 있고 아닌 팀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인기팀이다, 비인기팀이다, 야! 막 싸우죠. 이 싸우시는데, 자, 이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이 또 프로야구에 약간 좀 지탱하는 힘이 일부분은 됩니다. 자, 그런데 음주운전과 과거 병역 비리 해당되지 않는 팀 거의 없습니다. 리그 전체의 문제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예전과 달리 가면 갈수록 도덕적인 잣대가 높아지고 있죠. 온라인의 발달, 그리고 검색의 발달로 사건은 그냥 지워지지 않습니다. 찾아만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 같은 사안이라도 예전과 지금 처벌이 완전 다르죠. 왜? 잣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팬들은 좀 괴리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문제가 됐는데, 아니 저 선수는 음주운전 3번 했는데 지금 코치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해설위원 몰자하게 잘하고 있잖아.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한번 처벌받은 선수들이 뛰는 것은 문제가 없죠. 왜? 문제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MVP 투표, 향후 명예의 전당 헌액 투표의 자격이 저한테 주어진다면 이를 적극 감안할 생각입니다. 자, 롯데 포수
뭐 트레이드 관련 이야기 한번 많이 올려주셨는데 고소하이 님께서 민식이나 범모 트레이드 해오면 안 될까요? 넘버원 박펠레님께서 이분도 박펠레다. 기아 김민식 트레이드 안 하나요? 가야맨님께서 김민식 어디 있나요? 아스라님께서 먼저 선수 본인이 논란거리 만든 게 명백한 잘못한 것이고 롯데는 과한 듯 빠른 대처 이게 맞다고 보고요. 질문 사실 검증은 진행되고 있나요? 이승준님 지승준 사건 때문에 트레이드 철회되나요? 장시환이 너무 아깝네요. 자 지승준 선수는요 사건 관련해서 지금 뭐 계속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금 법적 공방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구단은 뭐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뭐 무턱대고 뭐 선제적으로 징계를 내리지는 않는다. 김민식 선수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2군에서 활약하고 있던데요. 3할치입니다. 예, 기아 2군. 근데 지금 기아 1군 뭐 한승택 선수, 백용환 선수의 이제 일발 장타에 대해서 기아 코칭 스텝이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굳이 이들 둘을 그냥 내려야 될 딱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김민식 선수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의 포수 트레이드 가능성 열려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시급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정보건 선수 또 김준태 선수가 계속 좀 뭐 활약을 하고 있고 뛰고 있는데 허문회 감독님께서 이 두 선수를 계속 쓰고 있어요. 지승준 선수가 막 급하다 지금 뭐 즉시 전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이 부분은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김명희 님께서 질문 있어요. 손준하 선수 안타깝게 은퇴했는데 다시 복귀할 가능성 없는 건가요? 다른 팀이나 혹은 롯데에서 다시 뛸 가능성은 정말 없나요? 한 번 은퇴는 영영 은퇴인지 번복된 경우도 있는지요. 은퇴 번복, 뭐 지금 손준하 선수 같은 건 하지 않을 것 같고요. FA 선수는 3년간 타팀 이적을 하게 되면 보상 규정 적용을 받게 됩니다. 3년 지나고 나면 그냥 완전 FA 자유 선수가 됩니다. 보상 규정을 받지 않는 보상 선수나 보상금 발생을 하게 되겠죠. 타팀으로 지금이라도 가게 되면 사실상 롯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운동을 좀 쉬고 있고 또 지금 롯데는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를 매우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노안님께서 이정우 선수는 타격 폼이 조금 이상하던데 타격 시 너무 몸을 뒤로 꼬아서 치는데 과연 메이저리그의 강속구 투수들의 공을 그렇게 꼬아서 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나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인가? 다바님께서 이정우 선수는 해외 진출 계획 있나요? 일본 가도 될 것 같은데 포스팅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프로 4년 차입니다. 그죠? 해외 진출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정도의 실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정우 선수의 타격폼, 이 타격폼으로 리그를 거의 씹어 먹다시피 하는 활약을 하는 중입니다. 타율 3할 7푼 7 없는 35타점. 자, 30일 현재인데 OPS 1.047. 이 정도면 이런 스윙폼을 따라하는 선수까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도 메이저리그에 가게 되면 그곳에 맞게 스스로 변화를 줄 선수다. 선수들은 그렇게 바꾸고 적응하고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또 진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승엽 KBO 홍보대사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40홈런을 칠 때도 끊임없이 변화를 주고 있어 주위에서 아니 홈런 뻥뻥 잘 치고 있는데 왜 바꾸는 것인가? 더 많이 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자, 잘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스스로 연구하고 진화를 해 나갑니다. 김동민님께서 부장님 늦게 댓글 달아 죄송한데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최근 트레이드 시장의 포수와 불펜 중에 어느 포지션이 금값인가요? 이건 정말 궁금한 부분이에요. 롯데도 왠지 트레이드, 신봉기나 팀 백업 선수들도 트레이드 시장에서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성민규 단장님이 저번에 롯데 전력 보강 시즌 중에도 계속된다 말씀하셨죠. 성민규 단장님 최근에도 전력 보강 시즌 내내 고민한다 하셨습니다. 이 역시 트렌드 인데요. 지금만 놓고 본다면 좀 포수보단 불펜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요 공급 법칙대로인데요. 각 팀들이 포수 급한불은 조금 껐다는 생각이 들고 시즌이 촘촘하니 불펜 수요가 역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펜은 24K, 포수는 18K. 자, 물론 롯데는 수년간 포수 악몽 때문에 이제 포수 값어치가 조금 더 높아 있죠. 상대적으로. 정킴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야구부장 댓글도 한 번씩 남기고 하는 애청자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스포츠 전문 기자를 하고 싶은데 한번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문 기자. 만약 이제 뭐 적화가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면 참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일단 뭐 기레기란 단어에 상당히 익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뭐 댓글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댓글은 이름을 딱 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 댓글 쓰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보니까 그분이 댓글 한 47,000개, 45,700 몇십 개를 다셨더라고요. 하루에 10개씩을 단다더라고요. 10년 넘게. 대단하십니다. 자, 전공과는 큰 관련이 없으니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대학 가서도 꾸준히 글쓰기 연습을 하시길 권합니다. 자, 뭐 그냥 회사 입사랑 비슷합니다. 자, 블로그를 운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야구나 축구 관련 경기를 보시면서 꾸준히 기사 형식의 글을 올리면 글도 늘고 입사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띵띵님, 자, 물음표도 유희관 매번 느린 구속에서 두산의 수비와 득점력과 시간조언으로 KBO에 살아남았는데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유희관이 하나였다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유희관 선수만의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제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희관 선수가 뭐 시간조언의 득을 받았다. 그보다는 심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제구를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였다면 지금 성적 아주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지금 그냥 전멸입니다. 수년째. 자, 잠실구장 두산 수비 두산 방망이 딱 답이 나오죠. 김승혜 선수 가서 잘하죠. 예전에 김성배 선수도 가니까 잘했죠. 린드블럼 알칸타라 이적을 한 외국인 투수들 변화만 봐도 딱 답이 나옵니다. 두산은 강하다. 그래서 투수들도 참 두산 수비에 이 갑옷을 입기 때문에 매우 강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한슬님께서요. KBO에서는 MLB의 무키 배치처럼 연봉 보호전 트레이드 개념은 없나요? 하나가 정말 큰맘 먹고 트레이드라도 다른 카드 얻고 싶다면 그런 정도의 감수도 해야 할 텐데요. 따로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뭐 그냥 선수 트레이드 할 때 현금을 같이 플러스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하고 달리 뒷돈 주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지금은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양창섭 선수 관련해서 질문을 좀 주셨죠. 타이푼 남님께서 부장 삼성 아기 사자들이 잘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퍼즐 양창섭 관련 준비 상황 혹시 아시나요? 자, 그리고 지안킴님께서 양창섭 선수는 언제 복귀하나요? 양창섭 선수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후에 재활 중이었죠. 2군 경기 뛰다가 보름 전에 피칭을 그만뒀습니다. 이유가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데 허리에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칭이 중단이 됐고 밸런스가 지금은 밸런스 훈련만 좀 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수술 부위는 아니다. 그리고 양찬석 선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올해 2군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1군 좀 올라오기 조금 이 정도면 올라올 수 있겠다 했는데 자, 올라오지 못한 이유는 삼성의 불펜이 너무 강하다. 지찬 동인님께서도 3편입니다. 장필준 쓰지도 못하는데 틀드 가능성 있나요? 있다면 누구랑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불펜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렵사리 1군에 이제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허삼영 삼성 감독은 누굴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누굴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공개 경쟁을 시키고 있죠. 삼성 불펜 7회 이상 리드 시에 거의 무패다. 최지강, 우구민 그리고 오승환 선수 8월이면 심창민 선수까지 돌아오고 이렇다 보니까 예전 필승조였던 장필준 선수를 이용해서 트레이드 여러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삼성 불펜을 두고 아주 많은 오파가 오고 있지만 홍준하 단장이 아직은 움직이시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카드가 맞으면 오늘이라도 바로 오케이. 자, 트레이드는 정말 번갯불에 콩을 튀긴다. 다가니님께서 기아 장영석 선수 근황 좀 알아봐 주세요. 부상인 건지 2군 경기에도 안 나오고 진짜 투수 전환 준비 중인가요? 투수 전환 준비 사실 무근입니다. 2군 경기 뛰고 있다고 합니다. 최희재님께서 자, 하나가 리빌딩 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영명, 윤규진, 송창식 같은 베테랑 선수들은 어떻게 되나요? 근황 좀 알려주세요. 부장, 솔직히 부장님이 하나 구단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가 노답이지만. 자, 에릭 리님께서 부장님 방금 끝난 경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위액이 올라와 죽겠습니다. 이틀 연속 실책 때문에 부장님이 보시기에 하나 이글스 수비 훈련이나 훈련량이 타 팀에 비해 적은가요? 많은가요? 저런 선수들이 저렇게 수비를 못하는 것이 개인 훈련 부족인지 팀 훈련 시스템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선수 부족이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2군에 있어야 할 선수들이 1군에 있을 때니 자, 어쩔 수가 없다. 상대는 편하고 보는 하나 팬들은 속이 타시고 하나 팬들께서는 하주석 선수가 정말 그리운 밤을 계속 보내고 계시고 단기간에 답이 나올 리는 만무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한 번씩 가을 야구 가고 또 나락 긋고 자, 항상 좋은 성적과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 하나는 진짜 하나의 정말 고민은
해볼 걸 다 해봤다는 게 진짜 고민인 것 같아요. 감독님들, 김인식 감독, 김승근 감독, 김웅영 감독 모셔오고 지옥훈련 해보고 자율훈련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시어도 보고 뺑뺑이도 돌아도 보고. 자, 그래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네가 한번 해봐라 이지. 자, 대안은 내부 구성원들께서 좀 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